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병원의 사이다 본질 상담. 오늘은 공사 대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보고 승소 정말 대단하셨다 네. 느꼈던 사례였어요. 사례 좀 같이 공유해봐요. 네. 자, 이번 사례는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 요즘 여러분 놀고 있는 땅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해가지고 이제 전기 판매하는 사업도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도급인, 수급인이라고 하는데 도급인은 공사를 준 사람, 수급인은 공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도급인과 수급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걸 우리가 이제 민법상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자,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이제 일을 한 거예요. 태양광 설치를 한 거죠. 근데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한 70% 정도의 공사가 진행이 됐을 때 중단이 됐어요. 네. 거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공사는 패널, 인버터 이런 시설물 구조부를 설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공정이라서 그것까지 된 상태였는데 이제 어떤 분쟁 발생 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공사 계약을 이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해지하겠다 이런 통보를 한 겁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나 이만큼 공사했는데 돈 못 받았으니까 돈 주세요라는 소송을 한 거고, 저는 피고 이 도급인을 대리했던 사건인데요. 네. 이런 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제됐을 때 일반 계약의 해제와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일반 계약은 해제라는 게 되면 처음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처음 계약이 체결됐었던 때로 소급해서 아예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처음 원래대로 돌아가서 양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교부했던 걸 다시 반환해야 돼요. 이게 해제의 일반 원리인데, 네. 이런 건축공사 계약 또는 시설물 공사 계약에서는 이 중간 해제됐을 때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제 아까 일반 원리대로 하자면은 수급인은 태양광 설치한 거 다 빼야 돼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일이네요. 그리고 도급인은 돈 준 거 돌려받아야죠. 그렇죠. 자,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공사한 사람? 둘 다 손해. 근데 가장 눈에 보이는 손해는 누군가요? 수급인 손해죠. 수급인은 돈도 돌려줘야 되지만 태양광 시설 설치한 거 다시 해치해서 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폐기물이단 말이죠. 폐기물, 인력 손실. 네, 이중 삼중의 어떤 손해를 엄청 보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이나 건축 공사 도급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그 공사 중단 시 상태대로 도급인에게 인도를 해주고 현상대로. 네. 그리고 도급인은 이 기성고율만큼 이 수급인이 일한 만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 그렇죠. 해결. 현 상태대로의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네. 이렇게 끝내는 게 이제 특수한 해제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근데 안 줬어요. 자, 그렇죠. 도급인이 수급인 일한 만큼의 돈을 일부 주지 않은 거예요. 네. 기성고율만큼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인이 공사계약 해제에 따라서 일단 시설물 설치한 거는 이 상태대로 인도했고 내가 기성고율에 따라 못 받은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한 거죠. 자, 이제 저는 이 피고를 대리하게 된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원고가 되는 이 수급인이 소송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도급인, 피고가 소송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수급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원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성고율을 감정하는 거예요. 기성고율. 이제 전문 감정인이 나와서 이 현재까지 이 원고 수급인이 했던 공사의 기성고율을 감정을 합니다. 감정으로 나온 기성고율을 우리 공사 금액 대비해가지고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을 피고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게 이제 원고가 해야 될 사항이에요. 여기서도 감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현실에서 우리 실무에서 소송상 감정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잘 모르시니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피고가 할 일은, 자, 기성고율은 어차피 원고가 입증해서 청구해 올 테니까 그렇죠. 피고는 방어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도급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에 배상을 구하는 일을 하시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고가 기시공한 부분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이 뭐 찢어진 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전력 공급선이 어디 누락된 데에 있어가지고 공급이 안 돼서 설치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뭐 집안이 침하됐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이 하자에 대해서 또 피고도 피고 나름대로 감정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하자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하자 감정 신청을 해서 그 나온 손해배상금을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반소라고 해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그게 방어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그렇죠.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연 손해금 많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사의 그 기간을 정하죠. 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를 정하는데 3개월로 정했다고 하게 되면 3개월 안에 일단 못 끝내는 경우 그러면 지체 상금이라는 게 약정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체 상금률 이제 계약서에 보통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체 상금률을 이제 공사 계약 금액에다가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1일당 얼마 해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고가 기성고 감정해가지고 나오는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해올 때 나는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받을 손해배상 채권과 지연 손해금 채권이 있으니까 이걸로 상계하겠다. 또는 상계하고도 내가 못 받은 채권이 있으니까 더 당신이 줘야 된다. 라는 방어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피고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례에서는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성고 감정 주장을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자하고 지연 손해금, 기타 등등의 손해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사안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 입장에서 주장 입증, 피고 입장에서 주장 입증 하다가 쌍방 공적 방어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금전적으로 분쟁이 이뤄지는 경우는 법원에서 화해 권고나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냐면 어쨌든 둘 다 손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원고도 돈 못 받았으니까 손해고 피고도 하자 감정해서 나온 그 하자 또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비용 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용이 서로 발생하니까 적절하게 타협해서 조정하거나 서로 좀 화해할 수 있게 법원에서 권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공사대금 금전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화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 대리했던 이 사안의 경우에 피고 측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 대부분을 삭감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요구한 요구사항 금전적인 부분과 이제 하자 보수에 관한 부분을 얻어내는 내용으로 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조정으로 끝났지만 피고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조정 결과를 얻어냈던 사안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소송이라는 게 판결이 되지 않아도 원활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까지 도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출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툼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실 이렇게 화해 조정으로 끝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물론 거기서 누가 조금 더 만족스러울 수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양보를 해서 나오는 결과인데 이게 그냥 소송 절차나 이런 화해 조정 절차 없이 양 당사자 간에 오고 가는 얘기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죠? 감정 대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된다니까요. 네, 절대 못 하는데 이제 소송 진행 중에 이렇게 화해나 조정이 되면 또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고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그렇죠. 뭔가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감정을 그렇죠. 다 고쳤고 네. 일에 다 따졌으니까 우리 똔또이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결과니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너무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다툼하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해 보시면 원활한 결과 얻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